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보다 약간 좀 더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1월 1일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7,300선, 400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딱 이 저항 자리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만 돌파만 된다면 그 다음 저항인 이 18,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들 역시 어제는 좀 하락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제 이 미 증시에서도 나타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그나마 조금씩은 다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0.56, 0.7,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의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증시,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12일 10시 반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예측치가 지난주만 해도 6.7%였는데 지금은 6.5%로 이 예측치가 조금 더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7.1%가 나왔는데 예측치대로 6.5%가 나온다면 전달과 대비해서 0.6%포인트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이 0.6%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또 시장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비교적 큰 폭의 이 물가지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지금 연준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이 파월이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어요. 어제 그 컨퍼런스에서 이 파월 의장이 뭐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때로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월의 말처럼 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은 현 정부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는 않을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권을 잡음으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뭐 증시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증시는 떨어지고 그리고 연준이 바라는 것은 또 실업률이 높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선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이 파월이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를 하면서 일단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CPI가 예상대로 6.5%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아래로 이 CPI가 떨어진다면 아마 시장은 크게 환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PI가 예상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JP모건 체이스인데 보시면 12일 예정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는 베어마켓 랠리를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 JP모건의 예상대로 예측치인 6.5%보다 좀 더 아래로 나온다면 시장은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이 CPI 발표는 이 금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이 금리 인상이 다음 달 2월 2일에 있는데 지난달에는 이 50bp만 상승을 해서 처음으로 이 금리 인상폭이 75bp에서 50bp로 25bp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2월 2일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이 패드워치를 좀 보시면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79% 예상을 하고 50bp의 금리 인상은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상대로
25bp만 인상이 된다면 지난달의 50bp 인상폭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라서 이 금리 인상 둔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금리 인상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가 금리 인상도 조만간에 멈추고 피벗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런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확 깨는 그런 발언도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의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연준이 금리를 6%까지 올릴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좀 자세히 보면, 이 다이먼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5%를 훨씬 넘어서 6%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5%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필요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충분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내 견해로는 5%가 아니라 6%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도 한 금융가의 CEO가 이렇게 발언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독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하면 언론이나 월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곳은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 기사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의 그루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일을 예측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특히 자산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월가가 금융전문가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해 연봉이 3,450만 달러, 하나로는 4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럼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여길 보시면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의 구루인 까닭 해가지고 지난해에 아직 금리 인상도 하기 전이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윤곽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그 시기에 이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견해로는 4차례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6번 혹은 7번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이먼의 예측은 거의 100%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총 7번의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작년에 여러 차례 가파른 금리 인상을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작 이 제롬 파월은 금리를 올리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릴지 몰랐을 텐데, 이 제이미 다이먼은 작년에 예측한 것이 100% 들어맞으니까 월가나 언론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제이미 다이먼이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한데, 또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발언을 또 했다고 해요. 보시면 1월 10일에 JP모건의 CEO 비트코인은 분산형 폰지 사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이제는 워낙 많이 봐서 새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발언들은 여기를 보시면 작년 12월 6일에도 이 JP모건 CEO가 암호화폐는 손님을 끌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난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10월 14일에도 이 JP모건 CEO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폰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9월 22일에도 JP모건 CEO가 암호화폐는 위험하고 폰지 사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걸로 이런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JP모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주주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JP모건 체이스 해가지고 이 주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뱅가드 그룹,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이 월가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월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면서 작년 12월 28일에도 2,5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을 평단가 한 3만 달러에 13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가 밝히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과연 누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주주의 구성들이 보시는 것처럼 뱅가드 그룹, 블랙록, 모건 스탠리, 또 그 외에 다른 월가의 금융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이 나스닥에 상장된 이 코인베이스도 한번 어떻게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보시면 이 코인베이스 역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뱅가드 그룹이고, 또 블랙록도 상위권이고, 모건 스탠리 역시 이 코인베이스의 주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JP모건 CEO가 아무리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네 이렇게 매월 외쳐도 정작 이 JP모건을 쥐고 있는 이런 주주들은 뱅가드고 블랙록이고 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또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코인베이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에 이 코인 거래소를 월가에서 만드는데, 이 월가의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 주체가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 시티, 피델리티 하면서 여기 보시면 JP모건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의 구루라고 해도 이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매달 이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저희가 궁금하긴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집단이 바로 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내일 이 CPI 발표로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분위기상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 이 몇몇 차례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막상 이벤트가 터지면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의 추세와 반대로 가지 않을까, 그것이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보시면 이 나스닥도 지금 현재 3일 연속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상승 추세에 있었고, 이 비트코인 역시 올해 1월 1일 이후로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CPI 발표를 기점으로 이 추세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보시는 것처럼 증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내일 이 CPI 발표도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